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이화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청년들의 주거와 관련된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방 출신의 학생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려면 최소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아실까요? 글쎄요. 일단 뭐 등록금도 비싸고 또 여러 가지 생활 비용 자체도 높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들지 않을까요? 네, 올해 서울의 4년제 사립대학에 다니는 대학생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부담해야 할 등록금과 생활비, 또 주거비까지 대학 교육비가 9,740만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8년 전에 견져보면 1,200만 원가량 오른 액수로 월 평균 가구 소득을 1년 8개월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쏟아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중 생활비는 4,200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등록금과 주거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사회를 내딛기도 전에 이제 빚이 생기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학생들의 부담이 너무나 큰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등록금 인상도 거론되고 있어서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은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주거비와 생활비가 치솟고 있어서 벌써부터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첫 번째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뭐 먹고 살기 빠듯하다 이런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네요. 네, 서울에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거비부터 시작해 모든 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특히나 대학생들은 주로 학교 근처 원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대학가 원룸 월세와 관리비가 지난해보다 더 올랐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요 10개 대학가 원룸의 평균 월세는 59만 원, 월 평균 관리비는 8만 원대였는데요. 그간에 잇따른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전세 기피 현상이 일어나면서 월세를 더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진 것도 월세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럼 1년 전과 비교를 하면 얼마나 오른 상황입니까? 지난해와 비교하면 월세는 5.7% 오른 수준입니다. 특히 관리비는 월세 상승폭의 2배 이상인 14% 넘게 비싸졌습니다. 관리비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강대 인근 지역이었는데요. 지난해에는 7만 원에서 올해는 1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성균관대 인근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학가에서도 관리비가 10,000 원 정도는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월세가 오른 것도 부담인데요. 여기에 제2의 월세라 불리는 관리비까지 이런 수준으로 오르다 보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뭐 아낀다고 아낄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대학생들의 월세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반값 기숙사라는 게 나왔는데요. 관리비를 따로 낼 필요 없이 한 달에 34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관리비를 포함해 월 34만 원이면 독서실과 헬스장을 쓸 수 있고요. 휴학생도 최대 1년까지 살 수 있고 한 번 들어오면 졸업할 때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1년에 한국장학재단과 사학진흥재단이 대학생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은 반값 기숙사 프로젝트의 5번째 결과물입니다. 네, 일반 월세의 반값에 뭐 독서실, 헬스장까지 사실 뭐 웬만한 아파트가 부럽지 않은 원룸 월세인데요. 이런 곳이 더 많이 생기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많이 좀 덜어질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다면 정말 좋겠지만 지난달 문을 연 반값 기숙사 역시 애초 예정보다는 4년 정도 개관이 늦어졌습니다. 학생들은 환영하는 상황이지만 대학 주변이다 보니까 기존 자취방 임대업자들의 반발이 크게 났고 주민들도 탐탁치 않아 하면서 민원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면 뭐 정부의 반값 기숙사를 늘린다라는 게 쉽진 않겠네요. 네, 서울 성동구에서 추진되던 또 다른 반값 기숙사 역시
어렵게 부지를 확보는 했지만 주민들의 반대 그리고 그 민원이 많아져서 사업이 아예 무산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반값 기숙사는 이번에 개관한 서울 성북구 기숙사를 포함해 전국의 5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엔 서울에도 학생이 줄어 폐교하는 초중고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 폐교 부지와 교육용 부지 등을 활용해서 정부가 대학생 기숙사를 짓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주거비 상승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물가까지 크게 오르면서 대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줄 정부의 반값 기숙사 정책, 저는 앞으로 좀 속도를 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이슈픽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얼마나 될까요? 지방을 떠난 청년들이 향할 만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지 통계청 통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서울권 대학생들의 주거 비용 부담에서 살펴봤듯이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느냐도 이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요. 네, 통계청의 지난해 국내 인구 이동 통계에 따르면 부산, 대구, 광주, 울산의 20세에서 39세 청년 인구는 총 22,996명이 줄었는데 반면에 서울은 이보다 많은 26,359명의 청년이 유입됐습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과 대전의 청년 인구가 다음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방을 떠난 청년들이 지금 수도권으로 모여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하지만 지방을 떠나서 서울로 와 살고 있는 청년들은 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국회 미래연구원 조사를 토대로 살펴보면요. 청년들의 행복감이 가장 높은 도시는 서울이 아닙니다. 부산 청년들의 행복감이 10점 만점에 7.34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 청년들의 행복감은 6.82점으로 그보다 낮았고 서울과 가장 가까운 인천 청년들의 행복감 역시 6.14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지만 행복은 서울에서 더 멀수록 행복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네, 삶의 만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드러났는데요. 네. 부산이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은 3위, 인천은 여기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생활 수준 만족도도 부산이 가장 높았고 인천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건강과 관련된 외로움과 우울의 빈도 부분에서도 인천과 서울에서 가장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서울로 청년들이 발걸음을 재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무래도 일자리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가 일자리일 텐데요. 하지만 행복감과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서일까요? 서울 청년들의 일에 대한 만족도는 부산, 대구, 대전, 울산보다 낮았습니다. 통근 시간은 서울이 가장 길었고 그다음 인천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행복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왔지만 이렇게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그리고 또 행복감 이런 것들이 낮은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연구를 진행했던 국회 미래연구원은 지역별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다른 데에는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빈도와 또 통근 시간 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줬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광역시별 통근 시간을 비교해보면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층의 평균 출퇴근 시간은 1시간 이상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많게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약 2배 이상 소요됐는데요. 이렇게 출퇴근의 시간을 쏟을수록 의미 있는 개인 활동을 하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이런 부분도 만족도에 큰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그런 만큼 대도시 청년들을 위한 지역별 맞춤 전략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역별 청년들의 삶의 질을 알아봤습니다. 서울에서 먼 곳에 사는 청년들의 삶의 질이 오히려 더 높은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청년들은 서울로 향하는 우리나라의 현실, 깊이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화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